네, 시사 이슈 결 두 번째 얘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제주 건설 경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제주 건설업계에서는 일감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몇 달 후엔 줄줄이 도산하게 될 거란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건설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또 건설 경기를 살려낼 부양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 박재관 건설주택국장과 강경문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주 건설 경기가 어쩌면 최악인 상황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부담이 크시겠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제주도 내 종합건설업 그리고 전문건설업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건설업체 현황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예. 종합건설이 550개 업체, 예. 전문건설이 1,817개 업체, 예. 총해서 2,36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제가 이 현황을 여쭤본 게 최근 5년 동안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하도 많아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건데 최근엔 이 폐업 추이가 어떻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의 이제 도내 건설업체 폐업 현황을 보면은 예. 2022년에는 58개사, 예. 2024년에는 92개사가 폐업을 해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가 작년에는 66개 업체가 폐업을 해서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주된 폐업 사유를 보면은 이제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민간 건설 투자의 이제 위축된 부분, 그리고 2023년부터 허용된 종합건설과 일반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로 인한 예. 과도한 일감 경쟁,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와 자금난이 건설업체 폐업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더 많아서 이거 대책을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강 의원께서는 6년 동안 전문건설업 협회에서 일도 하시고 실제로 건설업체에서도 일하시고 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때 현역에 계실 때에 비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예,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있고 예. 뭐 단가라든지 인건비 같은 단가가 안 좋아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데이터처나 이런 데 통계를 보면 최근 1, 2년 사이에 제주 이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는 그 기사들이 네. 계속 나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예. 안 좋아서 많이 준 것도 맞지만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1년 전하고 예. 작년하고 비교가 한 60% 수주가 줄었다. 그리고 건축 허가는 한 30%가 줄었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계를 내고 착공은 또 한 50%가 줄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는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아, 뭐 작년 같은 걸로 봤을 때 2,520세대 호가 지금 미분양이 났으면 그 중에 암 같은 존재라 그러죠. 이제 악성 미분양이 중공업 미분양. 예, 1965호가 지금 예. 있으면서 정말 제주 경제가 힘들게 만드는 게 미분양 사태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사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건설업체가 한둘이 아닌데 예. 일감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도 그리고 현장 근로자 임금도 제때 못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이 지금 94억 원, 예. 업종 중에 최대입니다.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에 예.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내 건설 산업 회복과 이제 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예. 그리고 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를 통해서 9개 업체가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었고 그중에 3개 업체는 170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도 예.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민간 건설 공사의 하도급 보증 수수료, 그다음에 전국 최초 중소건설업 특별신용 보증,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예. 지원, 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 이런 기존의 어떤 간접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예.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건설업이 제주 예. 지역 내 총생산 GRDP에서 한 5%나 차지하다 보니까 예. 연결된 게 하도급,
납품업체, 식당, 숙박까지 쭉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이 건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제주 경제에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도로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GRDP가 지역 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GRDP를 수치로 설명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4개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2개의 축은 제주도가 관광 서비스업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2개의 축이 앞으로 가고 있고 하나의 축은 1차 산업입니다. 그 1차 산업이 뭐 수산, 농업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GRDP가 10%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 건설업은 2018, 19 쭉 10% 움직이다가 줄어든 점점 줄어들고 예. 있습니다. 2014년 경우에는 5.5 지금 한 5%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한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제주 경제가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차도 펑크가 나면은 잘 안 가듯이 지금 지역 경제가 가장 힘든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서 제주도의 인구 지금 유출이 많이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술도 한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가게 곳곳이 뭐 예. 임대라는 게 이제 많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경제가 많이 힘들다. 예. 미분양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안 팔리는 집을 팔게 하는 방법, 미분양 대책 해소 방안은 지금 어떤 게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저희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예.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생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뭐 어떤 방법 고민하고 계신지. 일단 지금 오영훈 도정이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 예. 7,000호를 공급하겠다. 그중에 공공임대가 4,900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이 2,100호가 있는데 7,000호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악성 미분양된 그 세대를 예. 도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로 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 에어롭 하계 420세대 아파트가 네. 한 채도 분양이 안 되고 통째로 한때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건설업계가 집이 안 팔리는 곳에 집을 지어서 과잉 공급을 일으키고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계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집을 안 팔리는 곳에 했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뭐 그 420세대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미분양된 지역을 볼 때 무엇보다 시행사들이 수지 분석을 해서 과연 팔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계산을 하고 가는데 아까 하기 같은 경우나 다른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 이제 1헥타르 3,000평 이상인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그 시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하다 보면 2년, 3년이 걸려지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타이밍이 놓쳤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를 지어서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주민 열풍이 사라지면서 많은 우리 그 육지부 사람들이 내려 제주 살다가 그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과잉 공급으로 지금 되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오영훈 지사가 직접 건설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좀 생소한데 히트펌프와 그린 리모델링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들여다보니까 이해는 되던데 어떻게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겁니까? 지난달에 지역건설산업 예.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4대 전략과 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정책 기금을 활용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를 하고 하도급 관리도 특별 관리를 해서 건설 산업 회복과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입니다. 특히나 히트 펌프 보급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공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설비라든가 창호, 뭐 도배, 싱크대 이런 건설업계의 바닥부터 불씨를 지펴가지고 예. 전체적인 건설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네. 인테리어 업계를 살리는 수준의 대책이나 이런 불만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보고 계시는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에 대규모 공사가 있어야 네.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은 다시 장비, 장비는 다시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인테리어 이쪽으로는 뭐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여러 그런 건설 장비들이 안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인테리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지역 경제가 되게 건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마 건설 경기에 숨은 쉬게끔 더 죽지 말고 숨은 쉬게끔 하는 정책 중 하나는 아닌가. 숨통이 안 끊길 정도의 대책이라고 보시는 그래도 겁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의 그래도 예. 정책은 그래도 알겠습니다. 가고 있지 않냐라고 예. 보여집니다.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낡은 집 고치고 히트펌프 설치하고 농어촌 민박 개량해서 과연 얼마나 건설 경기가 살겠느냐 이런 푸념도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기대하는 이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거, 예. 계획하고 있던 공공분야 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예.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영역 확보를 통해서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예.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히트펌프 도입과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뭐 여러 여건상 예. 얼어붙은 이런 신축 시장을 대신할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도 바라보고 있고 예. 새로운 건설 시장을 창출해냄으로써 도내 건축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건축 산업 전반에 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시범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민간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예. 지원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를 해서 2029년도까지 주택 9,520호에 대한 히트펌프 설치비가 예. 국비 등 이렇게 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뭐 대규모 공공투자나 뭐 조기 착공 같은 크고 종합적인 대책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가 이런 건설업계 기대와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어떤 이유일까요? 예산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이게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미사오구식. 예. 그래서 정말 잘 되면은 좋겠는데 이제 우리 선거가 지방선거가 3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해버리면 선거용이 아닌가라고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 경제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건설 경기 그리고 방안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70%가 되게 하겠다 이런 대책도 아까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쪽에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까? 하여튼 작년 말 예. 기준으로 이런 대형 건설공사의 도내 업체 하도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예. 공공에서 63%, 그다음에 민간에서 52% 수준입니다. 공공보다 민간 부분에서 더 권장 비율 7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하도급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은 대형 건설업체가 자사에 있는 협력업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예.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업체 간의 역량 격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외 업체와의 어떤 단가 경쟁 취약 문제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갔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이 비슷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도도 하수처리장 현대화공사 시공사가 이제 대형 건설사인데 거기서 자재 납품은 물론이고 지게차 운행까지도 다 타시도 업체한테 줘서 지금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협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자리도 없었다. 혹시 이 현장도 아까 파악하시는 데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게 어찌 보면은 법상에 예. 그렇게 이제 조달 계약이라 하죠. 조달청에서 하다 보면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이런 유사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역 예.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연락 올 정도면 이거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는 건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장들을.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 도두 하수처리장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건설대기업의 이런 일종의 횡포가 사실 있는데 네. 하도급 비율을 늘리는 게 건설경기 부양책이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 조례는 이미 70% 예, 이상을 있습니다. 조례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70% 이상을 참여를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달 사업장을 특별 관리 현장으로 예. 지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보다는 충격 완화에 가깝다. 아까 제가 그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히트펌프에서 그 인테리어에서 정말 숨을 쉴 수 있게끔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더해서 이 정도가 더해지면은 그래도 이제 체력 안배 야, 그나마 이제 효과는 있을 더 것이다. 이제 뭔가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게 만드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어쨌든 도외로 유출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그런 금액들이 제주도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 전부터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조례로 70% 할 수 있게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해서 좀 강력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토론회도 하셨습니다. 예. 이 그린 리모델링 중심의 건설 경기 부양책이 언제쯤 그래도 효과가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 중에는 예. 이 제도 쪽에 그리고 뭐 활성화 구역을 뭐 3월까지 지정할 계획이고 또 히트펌프를 활용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이 모델,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단기적으로 추진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성과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효과 분석한 걸 봤을 경우에 투입 예산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입 예산의 약 2.19배 그리고 409명의 신규 고용 창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꾸준하게 확대될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도 제주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이번 기회에 자생력을 높이는 어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계도 부양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자구 노력, 체질 개선 그래야 또 다른 건설업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건설 업계에서는 지금 뭐 되게 힘들기 때문에 자구책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없어지는 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이게 보여질 때는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지어진 건물에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저는 이제 많이 나타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유지 관리, 이제 그런 리모델링 그쪽으로 또 시설을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확실한 대책을 찾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희미하지만 방향성은 좀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선 삽질만 시작해도 분양이 끝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는 호황이었고 제주자치도는 막대한 취등록세 수입으로
그다지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서민들이 월급을 모아선 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버렸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업 위기라는 괴물로 변해서 강력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쏟아붓는 대책이 아니라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부양책이 나와야 그나마 괴물을 막아낼 방패가 되지 않을까 어설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사의 수유 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